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오늘 시간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주식시장의 급락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주식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은 제가 전문가이니까 부동산에 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지금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을 요약해봐라 하면 바람 앞에 등잔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 말이 조금 위기감을 조성하는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은 바람 앞에 등잔불이다. 그것은 내가 실수요자, 한 주택, 대출 없이 두 주택, 가지고 계신 분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최근에 그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법인 계좌 만들고 그리고 임대주택 만들어서 갭 투자하셔가지고 10채, 20채 이상, 그 이상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지금 바람 앞에 등잔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바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해결에 따라 태풍으로 불어올지, 아니면 중형 태풍으로 불어올지, 아니면 초강력 태풍으로 불어올지,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문제는 뭐냐면, 요즘 최근에 부동산 블로거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블로거들이 요즘 아무런 글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정중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만큼 시장의 상황이 앞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만 진정되길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원래가 주식을 한 7년간 투자했고 20년간 부동산 시장을 지켜봤고 항상 금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과의 연관성, 그것을 요즘 최근에 제가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잘 나갈 때는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불황이다, 어떤 그런 것들은 큰 변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과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경제를 분석하시는 분들,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디프레로 가지 않겠냐, 먼 미래에 그렇게 또 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수급 아닙니까? 수급, 공급량. 공급량이 딸린다. 당연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그리고 입지다. 부동산은 입지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좋은 입지 아파트는 올라간다. 또 그렇게 미시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의 어떤 논리가 부동산에 먹히질 않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경제가 우리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변수가 됐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급매물들이 많이 거래가 된다고 신문에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실 1cm가 18억 9천 됐던 게 10억, 16억에 거래됐다. 2억 9천 정도가 떨어졌다고요. 그리고 상계동에서 또 주공 아파트가 얼마에 됐다. 수원 8달구가 핫했죠. 수원 8달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도 한 1억 빠지고 거래가 됐다. 시장에서 어떤 이런 위기상황이 되니까 급매가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위기가 오니까 대출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급매로 내놓겠죠. 그리고 또 요즘 시장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보유세가 엄청 커졌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물량 줄이기 위해서 그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강남 쪽에서 주로 거래되는 것들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6월달 안에 거래되는 물량일 가능성이 많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경우에는 저는 낙관적으로 늦어도 4월달, 5월달, 2달 안에 우리도 거의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한테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럼 미국이 그것이 얼마나 빨리 진정되느냐에 따라 우리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 얼마나 빠른 기간에 해결이 되든지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커다란 데미지를 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줄 것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큰 위기를 한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작년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물량을 많이 갭 투자하시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부동산 사는 것이 아니라 전세와 매매의 갭으로 물건을 많이 확보하시는 분들 나중에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갑자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게 바로 블랙스완 아닙니까? 자, 그게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위기를 당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투자자분들이 이제 물건을 이렇게 무식하게 많이 사지는 않겠죠.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그 유동성 장으로 움직이는 단타 매매, 자, 그런 매매들이 주로 갈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시장은 그런 유동성 투자자들끼리의 어떤 매매죠. 1진 투자자, 2진 투자자, 3진 투자자. 자, 그런데 1진만 들어오고 2진, 3진이 안 들어오면 내가 물건을 넘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시장의 체질이 변할 것이다. 이제는 그 지방의 단타 매매, 그런 것이 줄어들고, 이제 좋은 입지, 또 가치가 뛰어난 아파트, 자, 그런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고급 수요가 있는 그런 아파트로 이제는 좀 몰릴 것이다. 자, 그것은 이제 주식시장과 연계해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러면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냐. 자, 그건데,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저는 여기서 금리가 급등을 한다. 그런 일은 제가 보기엔 논할 단계가 아니다. 자, 그것은 논할 단계가 아니다. 분명한 리스크는 있지만 금리가 여기서 급등을 한다. 자, 그런 것은 논할 단계가 아니다.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현금이 이제 은행들이 많이 어디가 뭐 기업이 부도나거나 그러면 현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현금에 대한 어떤 신용 경색이 있으면 은행의 금리가 올라갈 수는 있다. 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고금리로 인한 폐해를 IMF 때 이미 겪었죠. 자,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비워준 게 IMF입니다. IMF. 자, 그래서 정부가 이런 위기가 올 때는 금리를 때려야 된다. 자, 그래서 그렇게 대응한 게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제로금리까지 가야 된다. 자, 그게 양적 완화, 질적 완화고 미국이 그렇게 가고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금리가 앞으로 폭등을 한다. 어떤 위기가 오면, 자, 그것은 구시대의 프레임이다. 구시대의 프레임으로 보셔야 된다. 자, 그 프레임은 이제 옛날 프레임으로 버려도 된다.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크게 흔들린 게 두 가지입니다. 자영업자들, 그리고 실직의 공포가 있다. 이제 자영업자는 이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체력이 약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기업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구조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기업도 경영의 살림을 더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실업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수출하는 나라니까 외국에서 경기가 죽는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도 줄어들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중산층의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전세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세가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반전세로 살 수도 있고, 월세로 살 수도 있고, 전세 3억에 살던 거를 2억에 살아야 되고, 자, 그렇게 하향 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누구나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어떤 기술적 반등이 크게 한번 나오고 다시 장기 침체로는 간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어떤 그 시뮬레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장기 침체로 간다. 그렇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어떤 그 살림살이가 줄어들겠죠.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고. 자,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중위가의 아파트들이 이제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중위가의 아파트와 고급지의 아파트는 구분을 좀 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좀 중요한 얘기인데, 자,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 규모가 GDP의 5배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엄청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15억 이상은 대출도 못 받고, 예를 들어서 강남의 집값이 무너진다. 자, 강남의 집값이 무너지면 그 밑에 가격들도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두면은 만약에 정부가 그런 어떤 방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부가 그 집값이 한없이 무너지도록 방치는 할 수 없다. 자, 그것이 왜 그러냐면 부동산 집값이 무너진다는 것은 은행의 부실로 넘어가는 거죠. 은행의 부실로. 자,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LTV로. 예전에 받으신 분들은 한 80% 그렇게 받았으니까. 자, 은행의 부실로 넘어간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값이 조금 무너질 기미가 보인다. 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정부도 이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서서히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지금 규제를 못 풀어주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자, 그것은 이제 안 그래도 뭐 집을 두 채 사면 투기꾼, 적폐 세력으로 보는데, 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출구 전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출구 전략을 없어서 그 규제를 못 풀었던 거죠. 양도세 중과세라든지 어떤 LTV 규제라든지. 자,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급변을 하면, 급락을 하면 정부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국부가 날아가는 거죠. 국부가. 자, 국부가 날아가고 은행도 부실해지고 어떤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자, 그것도 정부가 좀 고려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그 썩다리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는 아파트, 갭이 적다고 갭으로 사는 아파트, 자, 그런 아파트 이제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사시면 이제 투자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투자는 지금 다주택자들, 보유세를 많이 내거나 다주택자들 또는 자기 능력에 비해서 무리하게 개수를 늘리신 분들, 법인 계좌를 통해서 지금 사실 밤잠이 안 옵니다. 매일 주식시장을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안 봐도 뻔합니다. 자, 그리고 매일 뉴욕 시장을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나서도 자, 그렇게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못 한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못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그 결국 기름통을 쥐고 그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또 분양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양권 시장도 지방의 분양권, 특히 실수요일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투자로 들어가겠다. 자, 분양권 투자로 지방에 있는 아파트 투자로 들어가겠다. 별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상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장 앞으로 1년, 1년 뒤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년 뒤에는 어떻게 경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자, 1년 안에, 앞으로 1년 동안에 재개발, 재건축은 더욱 위험하다. 재개발, 재건축. 특히 프리미엄 2억, 3억씩 주고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품들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하다 사업이 또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고, 자, 그리고 그 사업이 내가 2억, 3억 그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도 그 프리미엄의 가격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나중에 마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경제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서 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어떤 그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일어났다, 실업자가 많이 나온다,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 자, 그러면 지방에 있는 울산이라고 해도 포항이라고 해도 부산이라고 해도 그 분양권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분양가에 팔리거나 마피에 팔리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최근에 그 지방에 있는 분양권들이 싸지 않습니다. 싸지. 부산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한 3억 가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방도 굳이 피를 줄 필요도 없는 지역도 3, 4천, 5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자, 그게 이제 분위기, 유동성 시장에 의한 분위기로 올라간 건데, 그런 분위기가 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다 죽으면 분양가에 사거나 마피에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그런 시장은 위험하다. 그리고 실수요자는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실수요자는 기다렸다. 입주할 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입주할 때 시세대로 사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러한 그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 주식시장에서 이번에 하락폭이 더 커진다면, 자, 여기서 반등한다면 크게 먹을 것은 없지만 하락폭이 더 커진다.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가 한 12,000 밑으로 갔다. 자, 그러면 이제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져서 크게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이 또 조정을 받으면 부동산 시장에서 또 먹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100% 먹고, 자, 부동산에서 또 100% 또 먹고, 자, 그렇게 자산을 늘릴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은.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식시장에서 많은 부자들이 나오겠죠.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겠죠. 당연히. 대한민국은 주식보다도 부동산을 더 사랑하는 나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를 살까요? 좋은 아파트를 사죠. 입지가 좋은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를 사겠죠. 자, 그런 주택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주택에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렴하게 나오거나 조정을 받거나, 자, 그러면 그런 아파트를 사고 기다렸다가 그런 사람들이 사러 들어올 때 가격이 올라가면, 자, 그때 또 파셔도 되고, 자, 그렇게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가 더 벌어질 것이다. 초양극화가 될 것이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어떤 세계적인 경제 금융 위기 사태 이후에 우리 부동산 시장도 전과 후는 다를 것이다. 자, 전의 프레임으로 지금 보시면 안 된다. 이 사태 이후의 프레임은 이제 가치가 있는 아파트, 입지가 좋은 아파트로 재편성 될 것이다 라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 물량을 많이 가지신 분들, 갭으로 많이 들어가신 분들, 법인으로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그리고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가지신 분들은 물량을 조금씩 털어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위험할 수 있다. 지금 수급이 깨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이. 자, 그런 아파트들의 수급이 바로 자영업자들이고, 그리고 우리 일반 중산층들입니다. 그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이 사태가 길어지면 그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자,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아파트를 샀는데 많이 대출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럼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대출 이자를 못 갚겠죠. 자, 급매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기억하시고, 이번의 위기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그 수요 기반이 무너진다. 전세로 살던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 유동성 시장의 돈들이 흐름이 멈춰질 수 있다. 자, 반면에 여러분,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거의 제로금리고 우리는 0.75. 자, 우리는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 주담보금리가 2%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심지어는 1.5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그 화폐 가치가,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자, 이런 그 호재의 씨앗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요즘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 어떤 금리를 올려서 대처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방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대의 금융위기는 MMT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찍어서 뿌리는 거죠. 자, 그게 바로 MMT 이론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채권 발행을 못하니까, 자, 정부에서 이제 그 채권을 사주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조를 추경에 올리고, 그렇게 돈을 이제 찍어서 뿌린다. 자, 그게 이제 그런 시대라는 거죠.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어떤 그 저금리로서 기업의 유동성을 공급해준다. 자,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시중에 유동성이 풀린다. 어마어마하게 풀린다는 거죠. 그럼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금리는 떨어지고, 자, 이러한 위기 사태가 진정됐을 때 그 시중에 돈은 넘쳐난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집값은 큰 폭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비.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호황기가 올 때, 자, 그 시기는 저는 길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년, 그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시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앞으로 변할 부동산 시장,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